네,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2단계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여상원, 정태환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산장학재단, 경남기업 계열사들이 출자를 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구명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저번에 성완종 회장이 문제됐을 때 이 서산장학재단 출신들이 진정서도 올리고 그렇죠. 선처해달라 이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서산장학재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아마 이 돈 세탁 장소로 이용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거든요. 공익법인은 아무래도 회사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당국의 감시가 조금 소홀한 편이 있죠. 그래서 그 재벌들 보면은 그 무슨 문화재단 이걸 통해서 상속에 이용하고요. 그다음 이 성완종 씨는 아마 여기 대해서 이 장학금 주는 걸 이용해서 아마 그 이 관계자들을 자신의 어떤 정치에 이용한 면도 있고 이용했을 것도 같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문제는 그거는 뭐 범죄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성완종 씨가 준 돈에 대한 출처 이걸 하다 보니까 회사 장부라든가 이걸 좀 부족하니까 결국 장학재단까지 지금 검찰이 조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홍준표 경남지사 수사할 때는 서산장학재단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완구 전 총리한테 3천만 원 줬다는데 그거 수사하는데 서산장학재단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갔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완구 총리나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이제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 액수만 적혀 있고 이름만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막연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산장학재단이 물론 장학사업도 했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창구가 아니냐. 또 이것이 정치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세력이 아니었냐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서산장학대에 들어온 돈들 그건 이제 이 계열사들이 돈을 넣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넣는 거지만 거기서 나갈 때 이것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추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대선 근처에서 거기서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걸 맞춰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서산장학재단이 비자금의 저수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좀 특별히 뭐가 단서가 튀어나와서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조사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에 성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김모 씨,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거든요. 이 김모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해야 되겠다. 조만간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김모 씨는 본인은 이제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죠. 한모 부사장은 전달했다 그러고 이제 서로의 얘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김모 씨가 홍문종 의원의 또 같은 그게 아니랍니다. 같은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딴 의원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하여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이 우선 김기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고요. 뇌물로 보나 정치자금법으로 보나. 근데 허태열 실장에 관한 것도 그 성 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실제 형사 처벌이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은 돈 얘기는 없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결국 이제 검찰이 계속 추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때 돈 이어인 걸 만들어줬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유정복 의원이나 또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돈 액수만 적혀 있거든요. 또 서병수로 안 되고 부산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그야말로 막연한 얘기가 되나서 결국엔 장학재단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비밀 장부를 열심히 찾는데 못 찾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지사, 이완구 총리 여기는 이제 대충 수사는 기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다음 수사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홍문종 의원에게 네.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은 또 홍문종 의원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선 자금입니다. 대선 자금. 아주 민감한 데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출처도 밝혀야 되고 네. 뭐 홍문종 의원한테만 줬겠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을 계속 조사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선대위 관계자 김모 씨, 뭐 수석 부대변인 했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또 홍문종 의원하고 관계가 없고 결국 대선 자금 쪽으로 수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 지금 뭐 성완종 씨의 해외 사업 파트너인 A 씨가 그 6억 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돈을 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서산장학재단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홍 지사하고 이완구 씨를 기소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그랬지만은 네. 그래도 돈이 직접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 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지사는 이 메모의 진실성 여기에 또 의문을 가지고 이 메모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면은 이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이 모든 게 지금 다 신빙성이 떨어지죠.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검찰로서 이 홍문종 의원에게 한 2억 원을 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산장학재단을 조사해서 이완구 전 총리에게 한 3천만 원이라든가 그다음 홍준표 지사에게 한 1억 원 이게 혹시 서산장학재단에서 나왔다. 그게 그 당시에 줬다고 할 그러니까 2003년 4월 4일이라든가 그 근처라든가 홍 지사에게 준 2013년인가요? 예. 그 시경에 돈이 인출이 됐다. 돈이 인출됐다. 네. 수상한 돈이. 근데 이게 어디 누구한테 갔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성완종 씨가 남긴 메모에 예. 신빙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홍문종 전 의원에게 간 그 2억이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신빙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두 사람의 기소도 기소지만은 예. 이 나머지 조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서산장학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 일간지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12년 10월경에 송 회장이 현금 6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여야 정치들 실세들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거의 띠지,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이렇게 묶고 띠지. 있는 네. 그 띠지에 어느 은행하고 직원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걸 가위로 잘라 없앴는데 그 은행이 신한은행 또 국민은행 기업은행 그런가 아마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은행들이 경남 기업의 평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밀리에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도가 진실이라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서산장학재단의 거래은행이 그 띠지에 적혀 있었다 그 은행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의심이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이 수사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자료를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금은 경남기업에서 나오는 걸 전제로 했는데 경남기업을 계속 조사를 하는데 안 나오는 돈의 출처가 있는 그렇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다른 데로 조사가 그렇죠. 그 확대되는 띠지에 있는 은행은 경남기업이 이제 한 부사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딴 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서산장학재단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2억 이상이 되는 돈은 이게 꼬리표가 남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현찰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돈 세탁을 아까 한다 띠지 하더라도 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띠지가 그게 직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직원이 만일 6억이라는 큰 돈 아닙니까? 네. 그날 인출해주고 뭐 세계은행에 나눠서 2억이라 해도 아까 큰 돈인데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이걸 조사해 보면은 왜냐하면 그 은행 장부에는 다 적혀 있거든요. 누구한테 현금으로 보통 수표로 나가지 현금은 나갈 때는 워낙 큰 돈이고 은행 시제를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근거에서 이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지점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억 정도 현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억 정도 찾으려면 미리 전화를 해서 내일 우리가 현금 10억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한 2, 3억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큰 돈이니까 그 은행에 분명하게 현금으로 나간 게 적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문종 의원이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경우 첫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홍문종 의원이 이 방송을 보면은 손사래를 칠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홍문종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아까 말한 A 씨, 네. 그 수사가 먼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 A 씨를 불러서 좀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 A 씨라는 게 김모 씨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 말도 이게 모 일간 그러니까 그 모의가 성완종 네. 씨의 그 해외 사업 파트너였다는 네네. A 씨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대선에 즈음해서는
어떤 돈이 들고 그 조금 이 기부라 그러나요? 그걸 하는 건 당연히 지금 밝혀졌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유야무야됐던 게 그게 밝히기가 힘들고 또 정권의 실세를 건든다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게 성완종 씨의 메모에 그게 나와버렸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A 씨가 말했고 그다음 심지어 그 야권의 실세한테도 갔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걸 갖다가 검찰이 듣고 간다는 건 너무나 정치적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신문 일간지에 의하면 A 씨가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네. 현금 6억을 가져와서 3억, 2억 이렇게 나누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여당 의원 두 분에게 전달을 했고 네. 나머지 1억은 야당의 실세에 전달했다.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왔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애자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검찰도 그 A 씨를 접촉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또 A 씨의 얘기에 의하면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몇 차례 돈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이거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결국엔 대선 자금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하다 보면 대선 자금 수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뭐 리스트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2012년도에 송황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수사가 들어가게 전방위적으로 되고 수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검찰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딱 잘라놓고 더 이상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A 씨 말이 만일에 성완종 씨가 누구한테 1억 줬다, 2억 줬다 그러더라. 이 정도 진술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수사가. 예. 그런데 저희 법조인들이 이 A 씨 말을 갖다가 그 진실성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할 수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띠지 문제, 그다음 건물, 그다음 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이제 이 김기춘 실장도 뭐 대선 선거와 관련해서 언제 뭐 가서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부터는 남은 분들 8명 중 2사람을 제외한 남은 6명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선 자금과 다 조금씩 관련이 있고 뭐 대선 자금 또는 뭐 총선 자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기춘 실장은 경선 때죠. 경선 때죠. 경선 때고 이제 나머지는 대선 때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유정복 3억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부산시장 2억.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언젠지. 추측으로는 대선 때 줬다는 것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지 대선 때 줬다는 것인지 그 전에 줬다는 것이냐 이제 아니면 앞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말하자면 메모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가 녹취 파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만 보고 모르겠으니까 녹취 파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홍 지사에 대해서 1억 써놨는데 녹음이 돼 있는 것은 그렇게 1억을 그 당내 대표 경선 때 줬다 이렇게 설명이 네. 돼 있잖아요. 자, 이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도미노 같아요. 앞에 있는 벽돌이 쓰러져야 뒷벽돌이 쓰러지는 구조로 써놨어요. 홍준표, 네. 돈 따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나중에 확인까지 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렇죠. 줬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한 이완구 지사, 이완구 총리.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앞에 벽돌이 넘어가야 이제 홍문종 의원까지 수사가 되고 홍문종 의원 수사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 수사가 가는 그런 리스트로 작성이 된 것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데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이 수사가 촉발된 게 그 메모, 네. 그다음 녹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누가 언제 어떻게 돈을 줬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데 홍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는 지금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가 거의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홍 지사도 지금 이 메모가 과연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특신 상태에서 작성됐냐 그걸 했는데 홍 지사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 메모가 과연 나를 겨냥해서 올무에 얽어 넣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걸 갖다 생각하고 만일 그 홍 지사에 대한 것과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나머지도 지금 타격이 있고 이 두 개가 거짓말이었다. 이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홍 지사 말대로 팩감으로 쓰이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 도미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다른 수사입니다. 이게 되기 이전의 단계. 성완종 회장이라는 분이 이미 검찰에 몇 번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사면 2번
해주면서 같은 정권에서 해주면서 다시 이런 부패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이전 단계가 바로 이제 사면에 관한 예. 이 조사입니다. 특별 사면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 왜그런가 하면 그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근데 이제 실무적인 일을 이제 법무부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특별사면하겠다 그러면 이 법에 맞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그다음에 뭐 의견을 보낸다든지 그런 건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죠. 네. 결정은 뭐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든 의견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장관님한테 드리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청와대 보내는 보고서라든지 그런 내부 의견서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에 보내는 의견서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또 내려보내는 의견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 이게 법무부의 당시 이 생각은 어땠고 청와대의 생각은 어땠고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이름이 들어갔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 자료 보면 법무부에서 그때 반대를 했는지 그렇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넣으라고 네. 했는지 예. 그게 누군지까지 나오나요? 그러니까 누군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누가 넣으라 그러지는 안 나오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아까 그 야당 중진 의원 그 A 씨가 말한 네. 그분이 지금 특사에도 관계됐다는 그런 일각의 지금 소문이 있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예, 거죠. 야당도 지금 돈을 준 적이 있다라는데 그분이 만약에 특사와 관련이 돼, 예, 이런 돼 것까지 있다면은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 회장의 평소의 행적으로 보면 네. 이분이 여당 구별 안 하거든요. 그게 뭐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모 신문에 나온 것도 대선 때 여야 양쪽에 다 줬으니까 어느 쪽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근데 평소에도 보면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를 하셨거든요. 네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돈을 줬다면 여당에게만 줬을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쪽이 여고 그 양쪽에 다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이게 특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이제 핑퐁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가 2007년 말입니다. 대선 끝났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 꾸려졌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건지 정해졌는데 그 기간은 노무현 정권입니다만 사실 실세는 이제는 인수위 관계자고 그 특사의 성격은 임기 말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한 단계였다라는 주장이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시에 더 입김이 반영이 되느냐? 근데 이제 특사는 당연히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되고 나서 네. 12월 19일 날 당선되고 나서 12월 30일 날 났습니다. 그건 네. 맞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게 11월 달입니다. 11월 말입니다. 이미 결정은 대선 그렇죠. 전에 났다. 그때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있었지만 가능성 높다고 해가지고 벌써 대통령 취급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성완종 씨가 11월 말에 왜냐하면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행행이 확정돼야 되고 예. 상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예. 재판 중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상고를 한 사람도 취하합니다. 자기가 특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이 지금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쪽에서 조금 공색한 변명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11월 말에 왜 이 사람이 보통의 피고인들은 전부 상고 다 합니다. 하죠. 네, 예. 대법원까지 근데 가죠. 왜 그때 포기했냐? 아하. 그 이유를 대야죠. 아. 그걸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해명할 때 그걸 못 대, 그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의혹을 더 샀던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는 이 12월 19일에 당선되고 12월 30일에 했으니까 그 중간에 뭐 입김이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간 거 아니냐 네네. 그러시는데 그에 앞서 더 큰 거는 상고를 왜 포기했냐. 포기했느냐. 그걸 수사해보면 그렇죠.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고 포기란 분들이 송환종 회장뿐만이 아니고 그 전 정권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면 약속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송환종 회장도 그 당시에 무죄 투쟁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열심히 투쟁해서 특히 이제 법리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심리를 하는데 대법원에 가서 그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무죄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그 이례적인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확실한 언지를 받지 않으면 상고 포기 못한다. 그럼 확실한 언지를 누가 해줬겠냐 이거죠. 법률가 입장에서 그 사면권은요. 예. 흔히 말하는 재량이잖아요.
그게 자유재량입니까? 아니면 기속재량입니까? 그게 뭐 그냥 대통령 마음 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그 앵커께서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예, 이른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치국가에서 자유재량이 없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량이라 그래도 어떤 그 국민의 뜻에 맞게 예. 행사한다. 사실 그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거 있죠. 그 사면이라는 거 이게 왜 생겼냐 하면은 좀 법이 좀 잘못돼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해 주자는 데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게 지금 어떤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의적인 그 권한 행사처럼 비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완전히 자유재량적인 사면을 없애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사면은 이제 헌법하고 우리 사면법에 대통령이 행사한다고만 돼 있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 중에서 누가 이건 통책이니까 그냥 통책이 또 나오는 통책이니까 뭐 거의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런 견해는 옳지 못하죠. 지금 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특별사면이라는 우리 법에 따르면 현행 법에 따르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회 발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해주는 것이 특별사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자기 측근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죽으라고 해서 형을 딱 선고를 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야말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징역 살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상원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